9억짜리 서울 아파트 경매로는 3억? 근데 이거 절대 사면 안 됩니다.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구경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나온 부동산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런 물건을 싸다고 홧김에 구매를 해버리면 내가 몇 년 동안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자분들 더욱더 이런 물건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에 경매가 진행이 되는지, 또 이런 물건을 왜 사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실 때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건데요. 계약서 들고 동사무소 가셔서 꼭 확정일자 받으세요. 이사하시는 날 전입신고 꼭 하세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부동산 사장님이 꼭 하라고 하니까 했던 기억이 나시죠? 바로 여기에 9억짜리 아파트가 3억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동시에 절대 낙찰받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경매라고 하는 건 돈을 빌리고 나서 갚지 못해서 시작이 되는 건데요. 빌린 사람이 아파트나 빌라 같은 집이 있으면 이 집을 팔아서 돈을 갚는 과정이 바로 경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집이 경매로 넘어갈 정도의 상황인데, 만약에 이 집에 세입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도 돌려주지 못할 겁니다. 돈이 없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으니까 당연히 세입자의 보증금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겠죠.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 이걸 바라본다면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영문도 모른 채로 갑자기 이 집이 경매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보증금까지 날린다라고 하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나라에서 이런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켜주기 위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월세 계약을 하신 후에 부동산 사장님이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꼭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보증금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럼 다시 경매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와서 이 아파트가 3억까지 떨어지게 된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집주인이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세 계약을 한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매가 되는 집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날짜를 가지고 분석을 해봐야 하는데요. 우리는 이 과정을 바로 권리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경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권리분석이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권리분석을 어려워하시는 수강생분들을 위해 저는 권리분석을 분류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룬 아파트처럼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총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분석해볼 아파트는 그 중에 3번째 케이스에 속합니다. 3번째 케이스를 딱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이건데요. 내가 낙찰받은 금액 말고도 세입자 보증금 전액을 따로 물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세입자 보증금 전액? 요즘 서울 아파트 보증금이 얼만데 보증금 전액을 물어줘야 돼? 보증금이 얼마인지 바로 확인을 해보니까 자그마치 5억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아파트를 4억에 낙찰받는다고 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입찰 금액 4억 더하기 임차인의 보증금 5억 4천만 원 해서 총 9억 4천만 원에 이 아파트를 구매한 게 되는 겁니다. 이 물건의 가장 최근 거래 가격은 8억 2,700만 원인데요. 일반 매매로 사도 8억대에 살 수 있는데 도대체 누가 경매로 9억 4천만 원에 구매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전혀 없겠죠. 경매는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아파트의 최저 가격이 3억대까지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이 아파트가 왜 저렴하게 나왔는지 아시겠죠? 겉보기에는 9억짜리 아파트가 3억이라 엄청나게 저렴하게 느껴지지만 이 집을 사면서 동시에 줘야 하는 돈이 5억 4천만 원이나 되기 때문에 사실은 3억에 사는 게 아닌 거죠. 결과적으로 이 아파트를 무턱대고 싸다고 구매해버렸다가는 작게는 3천만 원에서 최대 억 단위의 돈까지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동산 도대체 얼마에 사야 되는 걸까요? 만약에 시세를 8억 정도가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따로 물어줘야 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5억 4천만 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얼마를 더하면 8억이 될까요? 네, 바로 2억 6천만 원을 더하면 딱 8억이 됩니다. 이렇게 시세를 8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최대 입찰 금액은 2억 6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2억 2천만 원에 입찰을 해서 이 아파트를 낙찰을 받게 된다면 낙찰 금액 2억 2천만 원에 임차인의 보증금 5억 4천만 원을 더해서 총 구매 비용은 7억 6천만 원이 되는 건데요. 시세를 8억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우리는 시세보다 4천만 원 저렴하게 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공식을 아시겠죠? 이렇게 3단계로 분류되는 경매 물건을 발견하셨을 때 최대 입찰 금액은 얼마다? 시세 빼기 보증 금액이 바로 최대 입찰 금액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시세 빼기 보증금 그 아래의 가격에서 입찰을 하셔야겠죠. 제가 매일 경매 정보지를 보면서 일주일에 최소 100개 이상의 경매 물건을 살펴보는데요. 이런 사례에서 돈을 날리는 경우가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경매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사고 또는 내가 투자하려고 사는 건데 갑자기 3천만 원 또는 1억 이 금액을 날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정말 막막하겠죠. 이런 권리 분석은 정말 조금만 공부해도 금방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돈을 날리는 사례가 있다는 게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오늘은 9억짜리 집이 3억의 경매에 나왔지만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렸으니까 경매를 해본 적 없으신 분들도 아마 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모르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내용을 이해한 것만으로 여러분들은 최소 3천만 원 이상을 아끼게 되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부동산 경매를 이제 막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초적인 용어와 부동산 경매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고정 댓글을 참고해보세요.